안녕, 썸 타는 김언니가 왔어요. 이번에는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찾아뵙게 됐어요. 우리는 먼저 자존감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아 존중감, 자신에 대한 존엄성, 자신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느끼는 내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효능감이라는 어휘로도 좀 표현이 되는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인 거거든요. 남의 평가 아니고, 타인의 평가 아니고, 타인의 인정 아니고, 타인의 비난 아니고, 나의 온전한 내 평가.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개인의 자존감이 높은 채로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무한한 타인과의 경쟁 구도에서의 우승만이 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팽배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우리 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같은 곳을 보고 달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좋은 중학교 가고, 중학교 가서는 좋은 고등학교 특목고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서는 좋은 대학 인서울 가고, 대학 졸업하면 끝이냐? 또 그게 아니죠. 대학 졸업하면 또 좋은 직장 가야 되지. 좋은 직장 가면 또 결혼해야 되지.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지. 첫째 낳으면 둘째 낳아야 되지. 끝이 없다고요. 내가 누구보다 더 빨리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죠. 이게 되게 좀 슬픈 일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저만의 일화를 좀 풀어볼게요. 이제 저는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희 목적지는 헬스장이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 어떤 되게 다리가 긴 남성분이 가시고 계셨어요. 저보다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니까 먼저 출발했지만 그 사람이 곧이어 저를 앞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막 열심히 걸었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앞에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세상은 불공평해. 난 여자라서 다리도 짧고 그래서 저 사람을 못 이겼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횡단보도에 도달하자 이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이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도 저렇게 어떤 횡단보도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또 역전될 수 있구나. 난 또 다시 저 사람을 역전할 수가 있구나 라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횡단보도가 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고, 그 옆에 이렇게 90도 각도로 놓여진 다른 횡단보도가 그 사람의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내 경쟁 구도 안에 놓고 저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전제를 했던 제가 되게 어리석었던 거죠. 이런 게 되게 씁쓸한 게, 모두가 목표가 같이 똑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면 1등부터 만등까지 등수가 가려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모두 일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회 구성원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그것들이 다 한데 종합적으로 모였을 때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너무 획일적인 목표는 자존감이 낮은 사회 구성원을 배출해내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좀 성별로도 봤을 때 여성은 외모로서 굉장히 세분화된 평가를 받죠. 모공, 피부 이런 건 당연하고, 골반뼈, 복숭아뼈 이렇게 뼈마디 하나하나 다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는 것조차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톱 모델이나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네로라는 진짜 미녀 탤런트들, 그런 분들도 자존감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물론 높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여성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한테도 끝없는 맨박스. 그러니까 남성은 일해야만 한다. 남성은 울면 안 된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줘야 된다. 생수통을 갈아줘야 된다. 남자는 항상 모의자를 빼줘야 된다. 무거운 가방을 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념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내재적인 실제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남성은 울지도 않아야 되고 감정 표현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많은 통념들에 갇혀있죠. 근데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난 감성이 예민할 수 있고 감성이 풍부할 수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면 되게 막 찌질한 남자 취급하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게 되게 씁쓸하고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주제인 자존감 낮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이건 사실 제 얘기인데, 저의 과거 얘기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것들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언급되는 것을 싫어해요. 특히 저는 제 이름이 불리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싫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의 특징인 이름마저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 다른 뭐 내 체형, 내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언급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내 자아를 내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인식해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결국 바쁜 사회에서 인성, 성격, 가치관 등의 다양한 가치로 판단되지 않고 한꺼번에 한 큐에 딱 파악할 수 있는 외모로만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돼서 사실 외모 지상주의도 굉장히 넓게 퍼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명 루키즘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외모로 인해 그 사람의 가치나 그런 매력을 판단하는 것.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다는 것은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기분이 쉽게 오르락 내리락. 자존감 낮은 사람은 자존감 높은 사람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죠. 우리는 타인에게 조절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살다 보면 뭐 특이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외모는 물론이고 나의 뭐 말투, 언행, 행동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공격을 받게 되면 fight or flight. fight는 그 말 그대로 싸워. flight는 도망가, 회피하는 거야. 그 자리를 회피해야지 자기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fight의 감정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내 자존감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데, 자존심이라고 제가 다시 바꿔 말할게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뭐 좋지 않은 방법으로 그런 공격들에 대해 맞서는 거죠. 그리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불행한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 공부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타인의 칭찬이나 타인의 기분, 타인의 선호도에 본의 아니게 집중하는 꼴이죠.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난 몰라.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고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내가 제일 예쁜지 몰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타인에 맞춰서 내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코르셋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일명 남자가 좋아하는 화장법, 남자가 좋아하는 스타일 등. 또 다른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굉장히 흔한 공통점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우울해하고 자극받고 거기까지야. 노력을 안 해.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우울하고 그냥 계속 우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서 나를 깎아내려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아. 자기한테 적절한 보상과 칭찬이 있어야 또 다른 그런 힘듦을 감내해서 또 되게 열심히 노력할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법인데,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갈 수 있죠. 나는 역시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그래서 또 낮은 자존감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타인이 본인을 칭찬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아니, 내가 나 자신을 평소에 칭찬해 줄 수 있으면 타인의 칭찬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칭찬을 계속 바라고 계속 기다려요. 또 마지막으로 칭찬을 해줘도 칭찬을 칭찬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인정을 안 하고 저 사람 나 놀리나? 인식하질 않아요. 아니, 좋은 마음으로 칭찬을 했지만 칭찬받는 게 어색한 거야.
자기는 그 장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 말해도 뭐야 쟤 나한테 뭐 얻으려고 그래? 뭐야? 이러면서 의심한다고. 소울메이트라 그러죠. 꼭 남성 여성 아니더라도 뭐 애인 아니더라도 진짜 친한 친구랑도 온전하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도 해요. 자존감이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께 자존감을 선인장에 비유하거든요. 선인장이 되게 어이없어요. 왜 어이없냐면 보통 다른 식물들은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3일 한 번 물 주는 게 이제 자기 데일리 루틴에 맞아서 맞게 이제 뭐 일어나서 준다든지 자기 전에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인장은 되게 애매하게 뭐 3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은 좀 낫지. 날짜별로 이렇게 딱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까먹는다고.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 바빠 죽겠는데. 딱 주다가 안 줘. 그러면 한 3, 4개월 얘는 물을 못 받아도 안 죽어요. 괜찮아. 쌩쌩해. 그래서 쟤는 괜찮구나. 그러면서 또 까먹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야 1, 2주일 지나 있는데 갑자기 다 죽었다? 다 말라 있어. 자존감이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자극에 힘들고 내가 어떤 자극에 상처받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내가 계속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해도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소심해서 그래 그러면서 내 감정을 무시해. 내가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도 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도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상처받은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무너진다고. 잠수 타요.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얘기가 다소 좀 진지했어요. 자존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무겁게, 그러니까 심각한 거 아니고 진지하고 진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번도 안 웃었죠. 자존감이란 이렇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본인이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꼭 제가 아니더라도 책들 찾아보시고 사람들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또 제가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나와의 시간이에요. 나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내 자존감이 높아야 그 다음날 내 자존감도 높고 그럼 또 그 다음날 이렇게 좀 쌓여서 내 1년, 내 10년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자존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는 자존감 낮은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여기 아니면 여기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뿜뿜.